현재 중국에서 한국을 향한 실크로드 포함 제한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한국 제주 실크로드 포함 제한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제안에는 최근에 중국의 상황과 맞물려 속내가 따로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불과 지난 2월이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때 한국이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에서는 단기 비자로 받아치는 등 갈등을 빚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의 한국 불매운동 혹은 절대 한국에 가지 말자는 말들로 들끓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은 중국 여행객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상위 5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을 정도죠. 이제 중국에서는 반항 감정은 접어두고 관광과 교류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서도 중국 관광이 재개되었다며 왕서방 마케팅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등 서서히 한국 한번 가볼까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오영훈 지사는 중국 관광객 300만 시대의 부활을 시동을 건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온다는 명동 거리에서도 이제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3년간 갇혀 있다가 보복 관광이 시작되며 한국도 가고 싶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됐고, 여기에 최근 중국의 IT 거대 기업인 텐센트에서 한국의 기획사를 접촉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는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하고 중국 방송에도 진출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중국 게임은 한국에 허가되었으나 오랫동안 중국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던 한국 게임도 이번에 판호가 다시 발급되면서 6년간이나 이어진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알령 정책은 쉽게 해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알령은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방식으로 마련해 놓은 비공식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이런 건 없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꺼내 활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그 가운데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형국이라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태세 전환을 하면서 다시 거센 한알령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보고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 금주 놀라운 장면을 연출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중국은 제주도를 중국의 실크로드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제주도에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관광연맹 가입을 제안한 것인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루잉찬 문화여유부 부부장은 실크로드 관광도시 연맹을 제창하고 설립했다며 실크로드 연안도시 간 관광 분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주요 도시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제주도 역시 실크로드 관광연맹 가입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루잉찬 부부장은 또 제주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제주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 3국 간의 문화, 관광, 교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3국 교류협력 시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방침인 1대1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이는 최근 중국의 관광 오픈과 더불어 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구한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관광객을 대거 보냄으로 해서 중국의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내수는 말 그대로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인데 왜 한국 관광이 내수가 되냐는 말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극심한 내수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 여행이라도 가야 각종 업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중국의 여행업을 비롯해서 항공, 선박 등 다양한 부가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섹터가 여행 부분이라서 더욱 활성화를 해 중국 경제를 살려보겠으며, 이는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부녀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가까워서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먼 곳이라면 비싸다 보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주로 가지만 가까운 곳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는 파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여행 특성상 패키지 여행은
사실상 한국에다 큰 돈을 쓰지 않는 여행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목격하고 다녀오는데 중국의 여행사와 한국 여행사들이 커미션을 대신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여행사만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중국 경제에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해 왔는데 중국 입장에선 나쁠 게 없죠. 실제 제주는 내년 3월까지 중국의 단체 크루즈가 모두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 여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여행을 권하는 것이며 한국 제주를 중국 주도 여행 실크로드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현지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 1, 2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에 직면해 있고 헝다는 미국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관심을 밖으로도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제서야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내부 전반에서는 이제는 반드시 한국만큼은 같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선 지방정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노동자 취직이 필수적이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국에는 농민공이 존재하고 중국의 농민공 문제는 2억 명 이상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심란한 문제입니다. 약 2억 명 정도의 농민공이 농부였다가 도시로 와서 직업을 구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매우 적고 다만 이들은 외국 기업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에 취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든다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외국의 대기업들인데 이 중에 한국 기업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한국 대기업들은 이런 2억 명의 인원 중에 큰 퍼센트를 취직시키고 그 중에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삼성,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원들을 대규모로 취직해서 지방 정부를 활성화시키고 중국의 골칫거리인 농민공 취직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반대로 삼성 모바일이 떠났을 때 중국을 철수했을 때 텐진이라는 도시는 몰락했고 텐진 도시의 부동산, 그쪽 부동산 경기, 택시기사부터 해서 식당까지도 망한 곳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을 중국에 잡아두고 삼성, SK 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를 중국에 묶어두려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매우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에 쏠리지 않게 한국을 잡아두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 한국이 쏠리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는 건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다양한 문제가 불거져 이런 상황이면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쪽에 붙어서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하나둘씩 철수하게 되면 단순히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농민공 문제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때문에 탈중국이 가속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는데 테슬라는 중국이 직접 소비하는 층이 두텁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이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은 안전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일정 부분은 반드시 철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두려워하고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한국 기업을 잡아두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페트로 위안화 아시아 통화 문제입니다. 이는 통화 패권 문제인데요. 중국은 이제 달러를 밀어내고 통화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에 통화되는 통화를 중국 위안화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달러를 밀어내고 모든 무역과 경제, 금융에 있어서 위안화를 중심에 대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큰 시도가 현재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페트로 위안화 결제 문제이고 이는 사우디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미 브라질과는 양국 무역 간에 룰라 대통령과 함께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이 아닌 한국 정도의 급이 되는 나라가 중국에 붙어버리면 중국은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야금야금 중국이 중동을 포섭하듯이 아시아 경제권을 계속 포섭해서 일정 부분 중국 위안화 결제가 무역 가운데 사용되기 시작하고 중국이 막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한다면 또 이런 위안화 결제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이 이를 성공한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자 이제 적극 돌아서며 한국을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다시 부동산 소비가 활발해지고 그것은 중국 경제를 받칠 수 있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막상 부동산을 강력하게 규제한 다음에 이제 와서 풀려고 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니 중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결국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자 외국 투자 기업을 다급하게 찾아 특히 한국 기업과 같은 기업들을 모아서 그러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1대1로 채무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약 2조 달러 가량이 채무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대1로 패권을 위해 2조 달러 쓰고 패권을 가져가면 그게 남는 장사라고도 하지만 1대1로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이 해야 될 거는 페트로 위안화 문제, 아시아 통화를 중국 위안화가 주도하는 것,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지방의 지방정부 활성화 경제, 농민공 문제 등 너무 여러 가지 중국 경제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1대1로까지 얹어졌으니 2조 달러가 평소 같으면 중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나 이제는 부담스럽다. 이제는 그 채무를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너무나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은 한국과 묶여있는 상황인데 한국을 떠날 수가 없고 한국을 잡아야 하며 한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도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중국과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대만 문제 등 너무나 정치적으로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과연 한국과 융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